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뭐 식당 창업 말고 창업은 이제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이제 노무와 관련해서 가져야 될 이제 마인드나 네. 아니면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인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식당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중요하고 창업을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 동일하게 그분들도 역시나 중요한데요. 네.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요 파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창업 예정자나 막 창업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마인드 면에서는 이건 제가 노무사 13년 하면서 금지 오겹처럼 갖고 있는 네. 건데 직원과 사업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어떤 뜻이죠? 예.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직원과의 관계는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좋은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안 하시지만 더 많은 걸 주세요. 사장님들은. 가족이시니까. 네. 막 정말 온 마음을 쓰고 없는 돈 다 주지만 또 수당은 또 안 주는 이런 개념으로 하다가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무릎 꿇고 돈 받아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씀은 직원과는 원칙대로 모든 거를 처리를 하고 원칙대로 한 다음에 잘해주실 때는 마음을 다해서 잘해주시는 거지 내가 마음을 잘해주고 나서 이런 거는 내가 잘해줬으니까 퉁치자 요건 잘해준 거대로 그냥 넘어가고요. 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장님은 엄청 서운하게 되는 거고 근로자는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책 말고도 뭐 다른 책도 있지만 제가 창업 마인드와 관련해서 엄청 많이 써놨는데 거기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어도 생각을 해놓은 거니까 네. 꼭 그거는 마인드 면에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업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명을 넘는 시점과 안 넘는 시점을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긴 호흡으로 우리 사업 구조상 5인이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창업을 해서 아주 빠른 시기에 5인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시작할 때부터 5인이 넘을지 네. 그거에 따라서 노무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때 네. 또는 시점을 봤을 때 지금은 3명이지만 내년이 5명이 금방 될 것 같다 그러시면 당장 내년 연봉 할 때 연봉 결정을 하시거나 이런 걸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해고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먼저 사용을 해서 서로 맞는 검증 기간, 필터링 기간을 확실히 두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규직으로 해서 우리가 길게 갈지를 짧게 검증하는 기간을 두시고 그럼 계약 직원 기간에 동안은 해고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해고의 법리 자체가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3개월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해고가 아니고 계약 종료. 계약 종료. 네, 그래서 계약을 했다가 이분에 대해서 서로 이분이 정규직으로 우리랑 같이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럼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확실히 서로 검증을 하는 기간이 되고요. 직원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가 별로다, 별것 같다라고 하시면 서로 좋네요.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검증 기간을 가는 네네. 기간이에요. 그러면 직원도 열심히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분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정규직.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정규직으로 덜컥 뽑으면 이제 사실 해고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뭐 권고사직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또는 그게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을 하셨을 때 물론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시자 그러면 근로자분들이 선호하지는 않으세요.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가고 싶어 하시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나를 검증하면 아예 뽑지를 말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워낙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특히 창업기업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정한 검증 기간을 확실하게 거칠 수 있는 계약직이라든가 네. 뭐 그렇게 했다가 같이 갈 사람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네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요 책의 제목도 보면 2022년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임금, 인사, 노무 관리. 네, 그러니까 네, 네. 맨 앞에 이제 2022년이 들어갔는데 이게 해마다 좀 이게 다른가 봐요. 그래서 네, 네. 어때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얼마 안 네. 남았어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2020년도 이 노무 관리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좀 바뀐 게 있나요? 네,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면서 노동법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2022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의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시행 시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그게 이제 2022년에 모두 이제 전면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휴일이 네. 유급휴일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이죠? 공휴일이 원래 휴일이지. 자, 큰 회사들이나 중소기업이나 대표님 회사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공휴일 네. 원래는 공적 일을 하시는 분,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민간 기업도 다 쉬시지만 네. 아시겠지만 사장님 뭐 공휴일 나가시면 식당과 극장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게요. 서비스업종. 다 일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 원래 쉬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과거에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그런데 일을 하더라도 그날이 공무원이 쉬는 날이다 보니 사실은 1.5배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부터는 그 공휴일도 이제 반드시 공휴일에다 공짜가 떨어져서 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날 일을 하시면 1.5배를 지급을 하셔야 되죠, 사장님은. 그러면 그거는 2021년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임금 이 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 알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런 것들을 정말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인건비 상승이 따져보시면 잘 모르시는데 해보시면 되게 많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특히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입니다. 뭐 내가 뭐 식당을 하는데 내가 조그만 회사를 하는데 그날 문을 열더라도 직원이 5명 미만이시면 추가 부담은 없어요. 네. 근데 내가 5명이 넘으시면 그날 일을 하시면 0.5배 더 주시는 게 아니고 1.5배. 그러니까 이 사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15만 원. 15만 원. 근데 그런 분이 5명이면 75만 원. 그러면 엄청나네요. 그 75만 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는 안 나갔는데 올해는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러네요. 그런 날들이 1년에 17일, 18일이거든요. 그렇죠. 공휴일, 대체휴일, 선거날 이런 거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셨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적용이 된다는 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 앞에 식당만 나가봐도 5인 이상 직원 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직원 토요일, 일요일 뭐 빨간 날도 다 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엄청난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데 너무 잘 모르세요. 네, 너무 편하게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 분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내년에 특히 그래서 모르고 제가 계시다가. 책에도 빨간색으로 좀 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돼서 그러네. 요걸 딱 해놨네요. 되게 공휴일 확대 적용. 네.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 연차휴가 관리인데요. 네. 이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예전에는 임금을 주냐 마냐, 퇴직금을 주냐 마냐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네.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쓰냐 마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네. 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권리의식들이 늘고 사업주들도 노력을 했고 정부에서도 제도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요. 다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연차휴가 관리입니다. 연차 관련해서 뭐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을 만근하면 하나씩 휴가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조금 사업장 법은 있는데 사업장 맘대로 어떻게 보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서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 달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임금은 주고 계시지만 명세서까지 이렇게 딱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준수를 하셔야 되는 게 내년에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거 관련해서는 임금명세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시면은 그 작성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무료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창업기업이나 뭐 소위 자영업이나 이렇게 소규모 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법이 2019년에 시작이 됐을 때는요. 뭐 네. 공공기관, 대기업에서만 문제가 됐고요. 그게 이제 벌써 시간이 꽤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규모가 낮은 대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그만 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거랑 관련이 되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장님이 뭐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이러고서 이제 말았지만 요즘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장님 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권리의식은 여기 와 있는데 사장님들은 여전히 내가 예전에 그랬다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갭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자가 관여 안 돼 있고 해서 뭐 여기 팀장하고 직원 네, 사이에 네, 네. 아니면 직원들 사이에 그 괴롭힘도 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대표자한테는 이런 의무를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고요. 애매한데 적극적 조치라는 거는 당사자가 있죠.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팩트가 있죠. 그러면 피해자가 있고 행위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할 의무, 조사 의무, 보안을 지킬 의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보호라는 거는요, 이분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휴가를 준다거나, 부서를 바꿔주거나, 장소를 변경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의무가 있고요. 가해자분은 이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분에 대한 징계 의무. 그런 책임을 회사가 갖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10월 달에 법이 바뀐 거는 2012년 10월에 법이 바뀐 건 사업주 본인이 직장의 괴롭힘의 당사자가 되시면 네. 그 자체로 처벌을 합니다. 사업주 처벌을 합니다. 그래요. 당사자가 사업주니까. 그래서 직장의 괴롭힘이 나를 통해서 또는 나의 가족을 통해서 또는 직원끼리 네. 발생을 해도 어떤 방식이든 내가 하거나 내가 처리를 잘 못하면 사업주 부과되는 처벌이 있으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걸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당연히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장님이나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을 많이 한 우리가 보통 꼰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 분들은 이게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야 네. 라고 해서 감수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요즘 분들은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런 게 그거 당연히 괴롭히는 거죠. 인격 모독을 해? 나가 정신이 되게 힘든데요. 또는 부당한 일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뭐 그러신 분 요즘 많이 없지만 저는 뭐 옛날에 엄청 그런 거 많이 했는데요. 2000년에 뭐 맞아요. 저는 2000년에 직장 생활할 때 막 정말 사장님 재털이 던졌어요. 그리고 좀 막 맞기도 했어요. 저 창고 뒤에 가서. 그다음에 그런 얘기 아무도 안 믿으시던데 담배 피고 막 사무실에서 그리고 그렇게 개인 심부름을 했죠. 담배 사오고 이런 건 일상이었거든요. 그쵸. 그런 거 했다가는 바로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게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앞에 말씀드렸던 건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거고요. 네. 2022년에는 공휴일 휴가, 네. 공휴일 연차, 공휴일을 일을 하게 되면 1.5배 나가야 되는 부분. 근데 연차 휴가는 항상 요즘에 항상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임금명세서,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도 소홀히 하지 못하는 주제. 성희롱은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괴롭힘과 연관돼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이게 들어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식당 또는 자영업자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직원이 5인 이상이라고 하면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이런 건 이제 하나하나도 다 챙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또 일 시작하면 바쁘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창업 전에 꼭 미리 공부를 해 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못 챙기면 이걸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전문 의무사님께
맡기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무사님이 이제 그 활동도 여기 보면 뭐 다양하게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유튜브도 하시고 네, 책도 네. 내시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이제 잉클에서도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책 읽는 거 힘들어 하시니까 또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 하시려는 분들은 꼭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은 이제 앞으로 내년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네. 남았는데 내년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잉클에 이제 강의 영상 2개를 이제 올리려고 열심히 촬영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식당, 뭐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거는 여기서 담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반응이 좋거나 그러면 다른 강의들도 또 네.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요청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어쨌든 소소하게 아빠는 농사 TV라는 걸 네. 하고 있는데요. 거의 1년 반 됐는데 여전히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뭐 지금 우리 담임 대표님처럼 뭐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시시각각 도움이 되는 걸 짧게 올리고 있으니까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은 네. 2018년부터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바뀌는 거 2023년판으로 또 열심히 또 해서 집필해서 또 출간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법이 더 엄격해졌으니까 좀 더 알기 쉽게 이 농무 관련 법들을 우리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한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우리 다니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책 5권 이제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첨해서 이제 5명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잉클에서 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만나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강의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